네, 안녕하세요. 하박입니다. 겨울철에 집안에 식물들을 들이고 또 LED 조명을 켜줬더니 이렇게 제라늄이 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모스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번에 키우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모스 키울 때 처음 시작할 때 스티로폼 박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수조, 빈통인 수조에서 하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박스에서 키우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하다가 좀 더 관찰도 용이하고 또 깨끗하게 좀 키우고 싶어서 다이소에 가서 이렇게 5,000원짜리 그릇을 싣고 엎어두는 그 통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몇 개월째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총 기간은 이제 3개월이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면 네,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유목들로 시작을 했었죠. 유목들만 처음에 키우다가 현무암 판에 활착을 시켜서 조금씩 늘려나갔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정도 양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목이 활착시킨 것은 슬라웨시라는 모스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슬라웨시 모스입니다. 슬라웨시는 커가면서 길게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지그재그 모양을 하면서 커나가는데 나중에 많이 자라게 되면 정말 이쁜 모스가 되는 게 슬라웨시 모스예요. 가짜도 있기 때문에 슬라웨시 모스라고 비슷하게 생긴 게 팔아요. 하지만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비주덴 모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잎이 좀 이렇게 귀엽게 나오죠. 얘도 풍성하게 자라면은 뭐 카펫 깐 것처럼 또는 어떤 새의 깃털처럼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에메랄드 모스입니다. 에메랄드 펄 모스라고 불리는데 얘도 색감이나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보석 같기 때문에 에메랄드 펄 모스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수조에 들어가서 잘 자란 에메랄드 펄 모스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한 이 한 판 정도가를 받았었는데 여기서 점점 번식해서 총 12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웨시 모스는 자라는 속도가 이 중에서 가장 느린 모스가 슬라웨시 모스입니다. 슬라웨시 모스는 지금 이쪽 줄 가운데 이 돌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실패하였습니다. 현무암 활착은 조금 실패를 보고 있네요. 비시덴 모스는 이쪽에 한 판 정도 더 번식을 시켰습니다. 비시덴 모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잘게 완전 조각을 내어서 붙여놨던 건데 얘네들이 조금 자라면서 잎을 내었기 때문에 가위로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한 판 정도 이번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메랄드 펄모스가 이 중에서 번식 속도도 제일 빠르고 정말 괜찮은 모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슬라위시 모스가 자라주면 정말 좋긴 좋은데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는 정말 많이 자란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모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스 키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점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스는 이런 현무암 판보다도 유목이 활착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이런 모스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돌판에 보면 뿌리가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줄기 같은 것들이 돌판에 이렇게 뻗어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펄모스에
뿌리입니다. 얘네는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는 사실 뿌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표면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게 되면은 뿌리와 돌판 사이에 슬러지가 생기게 되고 활착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돌판에서 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에 유목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표면적에 보시면 오돌토돌하고 또 아주 뿌리가 잡기 좋은 형상을 띠고 있죠, 사실. 그래서 유목에 활착시키면 더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는 보기는 좋아요. 하지만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모스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광량, 습도,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또 환기도 중요하겠죠. 모스를 키우실 때 습식 활착을 하게 되면 좋은 점 한 가지는 수조보다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수조에 활착할 때는 이렇게 습식 활착처럼 고르게 활착이 안 되고 뭐 실로 감거나 본드로 붙이기를 하기 때문에 이쁘게 자라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습식 활착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습식 활착을 시도한다면은 이 요소들을 잘 채워줘야 됩니다. 빛도 적절한 빛이 있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도 넣어주면 훨씬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고 색감도 좋아지죠. 그리고 물과 습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반을 쓰게 되면은 밑에는 물이 있고 또 위쪽으로는 물이 닿질 않죠. 그래서 습도만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통에다가 담아두고 물뿌리게 뿌려만 주면 계속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습도로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도 키우면서 조금 더 빨리 자라라고 분무기에다가 비료를 좀 넣었습니다. 비료를 넣어서 뿌렸더니 정말 자라는 속도는 빨라요. 확실히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곰팡이와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지금 이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은 이 표면에 여기에 보면 녹색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 모스가 아닙니다. 진한 녹색, 이 화면의 정중앙에 보시면은 저 덩어리 같은 녹색과 표면에, 돌 표면에 이렇게 이끼같이 생긴 녹색 부분이 보이죠? 보이시죠? 이게 다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건데, 이거는 이끼가 아니고 박테리아입니다. 유해 박테리아. 물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적이죠. 이 박테리아가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던 모스들을 이 박테리아들이 서서히 덮어버려요. 서서히 덮어버려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못하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수조 내에서도 이게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소일이나 이런 부면에 이제 덮어버리게 되면 소일도 썩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거하기도 상당히 골치 아픈 게 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발생한 이유는 알아보니 지금 제가 조명을 한 8시간 정도 켜줬었고, 그리고 비료 성분이 있는 것을 뿌려줬었고, 또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털어주는데 환기를 안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며칠 내에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제거하는 방법은 이 돌판을 빼다가 그 세면대 같은 데다가 두고 분무기로 강하게 스프레이를 하시면은 이게 벗겨져 나옵니다. 벗겨져 나오긴 하지만은 원천적으로 제거 자체는 어려워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보이죠. 또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더 또 창궐하겠죠. 그래서 지금 슬라웨시 모스를 활착한 부분에 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실패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슬라웨시가 자라면은 잘라서 다시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하게 분무기로 뿌렸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표면까지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가 튀었죠. 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보다도 왜 그런지 이유를 분별하시고 그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명을 적절하게 틀어주시고 비료 성분을 절대 넣지 마시고 또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다 썩어버리죠. 시아노박테리아가 안 왔다 하더라도 곰팡이류가 발생해서 이 유목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붙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곰팡이에 점령당해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쉽지만은 않지만 꾸준한 이 관리와 관심만 있으면 모스 활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구멍을 제가 하나 내뒀고요. 중앙에도 구멍을 내뒀고 저 끝에도 구멍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을 때도 완벽하게 닫기보다 어느 정도 산소가 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을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모스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메랄드 펄모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라웨시 피지덴 모스. 이 세 모스는 키우기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또 디자인이나 모양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예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습식 활착을 한번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나 또 하고 계신 분들 또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얘네들이 어떻게 더 많이 자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실 제가 또 계속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